친구들한테는 얘기했는데 그 선생님이 단톡방으로 보낸 교재를 미리 구매하세요. 지금 그냥 구매해. 선생님 영상 보는 이 순간 구매하세요. 또 나중에 교재 없다고 하지 말고. 66페이지부터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홍루빈 씨랑 윤지혜 씨가 수업 인증이 안 돼 있거든요. 수업 들은 것 좀 그 개인톡으로 루빈이랑 지혜는 인증하고 지금 자소서 쓰느라 결석한 친구들이 꽤 있는데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이 9월 모의고사잖아. 멘탈이 많이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네가 지금까지 모의고사 봤었던 그 등급 내외로 나올 거거든? 너무 크게 기대하지도 말고 그냥 공부한 만큼만 보시면 돼요. 단어가 엄청 중요한 거 알죠? 듣기 딕테이션 매주 2개씩 하고 있지? 듣기 보고 또 울지 말고 그리고 엊그제 주말에 고등학교 1학년이랑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봤거든?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문제 푸는 모습을 보면 참 듣기를 고치고 있더라고. 마지막에 이게 뭔 경우지? 듣기가 무슨 수학 문제야? 듣기를 고치고 있어. 이게 뭔 경우야? 그래서 한마디 하려다가 내가 말 안 하긴 했거든? 이게 뭔 경우야? 듣기를 고쳐? 무슨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자기 머리로 리플레이 하는 건가? 듣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확실히 잘하더라고. 평균이 2등급으로 수렴되고 1등급도 있고 인원이 많진 않은데 꽤나 잘하고. 2학년 애들은 내신이 좋아. 미래가 밝다고요. 미래가 밝도록 내가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3학년요? 3학년 인성이 밝다. 3학년은 지금 내신도 조금 중간층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너네가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니네도 느끼지만 나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잖아. 처음에는 막 해! 이랬다가 지금은 아예 너네에 대한 퍼센티지가 더 높아졌잖아. 상과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자소서 쓰는 거 좋아. 아파서 안 나오는 거 오케이. 어느 정도 이해돼. 근데 그 결과는 온전히 너네의 책임이라는 거. 그 선택이 있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결국 너네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거든. 니네가 하는 선택이라는 게. 단어 시험 보는 거나 모의고사 보는 거나 니네가 수업 듣는 태도, 그런 게 전부 다 결국은 성적에 대해서 너네에게 화살로 돌아갈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항상 성실하게 거짓말 하는 것 없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이슈가 발생하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걸로 하고, 오늘 진도 나갈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66페이지에 1번부터 같이 보면, 문장 삽입 니네가 엄청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잖아. 또 문제가 쉽지가 않더라고 풀어보니까. 일단 1번 문제부터 보면은 이 지문은 그래도 풀만했어. 보면 코르트에 일단은 명사 뜻으로 뭐가 있었냐, 내가 그때 정리해줬죠. 그쵸, 법정이란 뜻이 있었죠. 또 테니스 코트, 또 동사 뜻 기억나? 코르트, 구애하다라는 뜻이 있어. 구애하다. 동물들이 짝짓기 하려고 구애하는 거 있죠. 구애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으니까 꼭 갖고 가라.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동물들과 관련돼서 동사로 쓰이면 구애하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constitution이 헌법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법정. 법정은 헌법에 호소를 하고, 종교는 prophet이거든. 예언자 있죠. 미래 몇 년도에 지구가 망할 것이다 이런 거. 예언자의 글에 호소를 해, 종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institution, 제도나 조직. 제도는 그것들의 전통에 호소를 한답니다. 이거 일진이랑 구진 중에 뭘로 나뉠 수 있어? 구진이죠. 구체적인 진술인 걸 알아야 돼. 일반적인 진술이 나온 다음에 보통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잖아. 일반적인 진술은 우리 줄여서 GS라고 하죠. General Statement. 일반적인 진술. 나는 과일이 좋아. 그 다음에 보통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잖아. 구체적인 진술엔 뭐가 있어? 나는 과일이 좋아하면은? 사과가 좋아. 그쵸. 사과, 딸기, 포도. Specific Statement 줄여서. 그러니까 이거는 봤을 때 우리가 글을 많이 읽었잖아. SS에 해당하는 부분인 걸 알아야 된다. 뭔 말인지 되죠? SS라고 써놔. 구체적인 진술, Specific Statement. 순서별이랑 문장 삽입의 가장 큰 힌트다. 일진에서 구진으로 넘어가는 거. 그게 영어 글쓰기의 법칙이에요. 원칙. 첫 번째 줄 보면 또 과학이네. 또 과학이야. 과학이라는 게 실증적인 일이기 때문에 it follows that하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주어 동사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따라온다니까는 그냥 뭐뭐하기 마련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하기 마련이다. 그럼 그렇게 해석되는지 한번 봐봐. 그러니까 it follows는 사실상 뜻이 없는 거야. 과학이라는 건 실증적인 일이기 때문에 new evidence부터 해석해야 되죠. 새로운 증거라는 게 계속해서 발견되기 마련이다. 무엇에 의해서? 반박하는 이전의 지식을 반박하는 대신 여기서 뭘로 쓰였어? 주격관계 대명사고 뭘 수식해줘? 에비던스 되냐? 다시 새로운 증거라는 게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데 이 새로운 증거가 이전의 지식을 반박하죠. be characterized by 뭐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직역하면은 과학은 특징 지어진다잖아. 그게 결국에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 과학은 의지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근데 어떠한 의지냐면 사용동사네요. 새로운 증거가 이전의 믿음을 correct는 그러니까 동사 형태야. 고치도록 냅두는 의지죠. 이것은 makes 과학이라는 것을 다르게 만든답니다. 아마도 모든 다른 인간의 일로부터 다르도록 만든대. 지금 과학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과학의 특징이 뭐야? 디스가 함축하는 게 뭐야? 1번 동그라미 오른쪽에. 무엇이 과학을 조금 다른 것이랑은 다르게 만들어? 디스. 그쵸? 고치도록 하자. 이전의 믿음을 새로운 증거가 이전의 믿음을 고치도록 하는 이제 과학이라는 건 자기를 검열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었잖아.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2번 동그라미 왼쪽에 과학이 다르다고 얘기하죠. 근데 2번 동그라미 오른쪽으로 하지만 과학이라는 것은 변화에 대한 헌신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however를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쳐봐. however 하면은 보통 반대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왼쪽에서도 과학이 새로운 증거가 이전의 믿음을 고치도록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 다른 학문이랑 다른 일이랑은 다르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however 뒤쪽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2번에 그 네모가 들어가면 됩니다. 뭔 말인지 되냐? 그렇게 봤을 때 법정이 헌법에 호소하고 종교는 예언자의 글에 호소하고 그 다음에 제도라는 건 그들의 전통에 호소하는 건 무엇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인 거냐? 2번 동그라미 왼쪽에 있는 2번 동그라미 왼쪽 무엇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한 거야 지금. 그쵸? 모든 다른 인간의 일 Every other human enterprise가 GS가 되는 거야. 일반적인 진술. 모든 다른 인간의 일이라는 건 그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해석했던 그 문장인 거다. 법적은 헌법에 호소해, 종교는 예언자의 글에 호소해, 제도는 전통에 호소하거든. 근데 과학이라는 것은 change는 즉 여기서 명사야. 변화에 대한 헌신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무엇에 기반했는지 알아? 마음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실증적인 증거에 기반을 둔 변화야. 얘들아, 헌법이 변해? 아니요. 그쵸? 종교도 변하지 않지.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잖아. 제도도 자기의 전통이 항상 맞고 법정도 헌법이 무조건 옳은데 과학은 지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지 않아. 바뀌어. 그게 과학의 특징이야. 자기를 커렉트할 수 있어. 뭔 말인지 되냐? 3번 동그라미. 눈에 띄는 사례가 제공이 되거든.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은 논쟁을 가졌답니다. 18세기에. 왜들부터 네모가로죠? 그 돌멩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쟁을 가졌는데 그 학계가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concluded에 걸리는 목적어는 어디 있어? 대시죠. 그러니까 on부터 time까지 동그란 거로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학계가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면 기반했어. 무엇에 기반을 했냐면 최선의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at the time, 그때 최선의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돌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을 때 뮤지엄, 박물관이 어떻게 했어? discarded? discard 무슨 뜻이야?
버렸어. priceless는 뜻이 뭐야? 대단히 귀중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없는 거야. 대단히 귀중한 모음을 버려버렸답니다. 왓부터 끝까지 네모가로. 우리가 meteorite에도 3번 형광펜, 얘 뜻이 뭐야? meteorite? 운석이라고 알고 있는 대단히 귀중한 모음을 버렸답니다. 우주에서 떠돌다가 대기권을 뚫고 지구로 들어온 걸 운석이라고 한다. 얘도 자주 나오는 토픽 중에 하나거든, 우주 관련된 거에서. 오늘날 직접적인 직접적인 결과로서, 더 실증적인 증거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운석의 meteorite, 운석의 존재라는 게 일반적인 지식이 됐죠. 근데 예전엔 아니었다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과학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 어디야?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거기에 1번 형광 괜찮아. 과학이라는 것은 새로운 증거가 이전의 믿음을 고치도록 허용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항상 나와. 과학은 자기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게 과학의 특징이다. priceless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니까는 매우 가치 있는 거잖아. valuable이랑 동의어죠. 그러면 invaluable은 얘도 가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 있는 거다? 그게 헷갈리지 마. 똑같이 전부 다 가치 있는이라는 뜻이야. 가치 없는 건 뭐야? value? less가 가치 없는 거야. 이 세 개는 동의어야. priceless, valuable, invaluable 전부 다 가치 있는이라는 뜻이다. 반의어는 valueless고, 그러니까 얘 이는 여기에서 반의어 만드는 인이 아니라 강조의 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라. 응? 잘못 읽으면 글 흐름이 완전 바뀔 수 있거든. 얘만 조심하면 되죠. invaluable. 2번 문제 보면은 가장 큰 힌트는 뭐냐? 디스 민즈에서 디스가 되겠네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informal assessment, 비공식적인 평가라는 게 동사 어디 있어? are, 밑에서 두 번째 줄에 are 보이죠? 이것이 뭐를 의미하냐면 비공식적인 평가라는 게 얘 해석 어떻게 해? 쉼표 다음에 왜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기서 그곳은 어디를 지칭해? 그쵸? 그 비공식적인 평가에서 assessors, 평가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실제 사람을 get to,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답니다. 뭐 하면서? over a drink 아니면 술 마시면서, in the bar에서, 혹은 저녁 먹으면서, assessment center 그냥 써. 인재평가. 인재평가 도중에 저녁을 먹으면서 실제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답니다. 그 비공식적인 평가에서. 근데 이게 어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작가, 저자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네. 첫 번째 줄. 모든 평가의 과정이라는 것은 구조화가 되어야 한답니다. 방식으로. 근데 어떠한 방식이냐면 여기서 대신 뭘로 쓰였어? 주격 관계대명사죠? 뒤에 동사 바로 나오니까. consistency는 무슨 뜻이야? 일관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당연히 구조화가 되어야지. 개인에 걸쳐 다양한 평가 상황에 걸쳐. 예를 들어서 인터뷰 1은 하는 사람이야, 받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야.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네 입시를 보면 대학 교수들이죠. 입시사정관 같은 사람들. 인터뷰어들이 ask A of B 보여? of 보여? of? A를 묻다 B에게.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ask A of B, A에게, 아니 A를 묻다 B에게. 예를 들어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같거나 혹은 비슷한 질문을 물어야 하는 거야. 모든 어플리컨트, 지원자, 어플라이, 지원하다, 어플리컨트, 지원자, 모든 지원자에게, 그쵸? 채용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또한 같은 질문을
물어봐야 한답니다. as each other. 그쵸? 서로에게. 평가의 맥락에서 매니저들은 그러니까 같은 criteria, 무슨 뜻이야? 기준을 적용시켜야 된답니다. 모든 직원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죠. 같은 질문하고. 3번 동그라미 오른쪽 보면은 주어가 having이죠. 이거 문장이 꽤 길거든? 한 5줄? 봐봐. 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뭐를 향상시켜? reliability? 신뢰도를 향상시키거든? in much the same way. 근데 이게 같은 방식이랍니다. way 오른쪽에 있는 that은 관계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ay를 수식해주는 거거든? asking이 주어고 동사는 어디 있어? contribute to죠. contribute to 무슨 뜻이야? 무엇에? 기여하다, 원인이 되다. 조금 이따 계속 나오는데 원인은 뭐야? 주어야 목적어야? contribute 기준으로 주어가 원인이야? 결과는 reliability인 거고 그거를 안다는 전제하에 다른 혹은 다양한 지원자에게 요청하는 거 있잖아. 같은 질문에 대답하라고. 다양한 지원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에 기여할 수 있어? reliability? 신뢰도에 기여하죠, 당연히. psychometric, 별표 단어. 정신력을 측정하는 설문지에서. 그러니까 원인은 뭐야? 다양한 지원자에게 같은 질문을 물어보잖아. 요청하잖아. 그러면 결과가 뭐야? 신뢰성. 되냐? 그것만큼 중요한 게 구조를 갖는다는 거다, 인터뷰에서. 4번 동그라미 오른쪽. 구조라는 것은 또한 또 나오네, contribute to. 무엇에 기여하냐면, 그러니까 즉 구조가 원인이 돼서 결과는 fairness, 공정성. 모든 사람을 다룸으로써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구조화되지 않은 미팅은, 이거 틀린 사람 없죠? 이러한 구조화되지 않은 미팅이 결국엔 뭔 거야? 술 마시면서 하거나 밥 먹으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네모칸의 문장이 5번에 들어가면 되죠? 되냐? 이건 틀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구조화되지 않은 미팅이라는 것은 다양하답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평가자는 훨씬 더 가능성이 있죠. 판단을 기반을 둘 가능성이 있죠. likability, 호감도에. 뭐라기보다는 how부터 끝까지 네모가로다. 얼마나 잘 그 사람이 일을 수행할지보다는 호감도에 기반하여 판단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답니다. 밥 먹거나 술 먹거나 하면은.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이거는 these unstructured meetings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그 단어 보고 답을 고를 수 있었네요. 근데 요즘은 그거 알지? 대기업에서 같이 2박 3일로 숙박하면서 채용 절차 밟는 거 알아? 같이 등산 가고 막 그래. 채용하기 전에. 같이 술 마시고 오리엔테이션 하고 노는 모습이랑 활동하는 모습 보면서 그 사람 뽑거든? 그러니까 대학 다니면 솔직히 그래. 니네 되게 그 입시제도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대학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의 학생을 뽑기 위해서. 그게 실용성이 있든 아니든. 최저 맞추는 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어. 내신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거든. 잘하는 학교는 내신 따기 어렵잖아. 조금 내신 따기 쉬운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최저를 맞춤으로써 다보는 안 뽑겠다는 거야. 그래도 수능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그게 있으니까.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논의가 되게 많죠. 되게 무슨 여하튼 형평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3번 같이 보면은 근데 그거 알지? 그거 3초의 법칙이라고. 보통 사람을 길게 볼 필요도 없대. 딱 그 사람을 보는 순간 3초면 그 사람을 채용할지 안 할지 선택된대. 면접자들이 한 말이야. 3초면 된대. 오래 볼 필요도 없대. 느낌. 심지어는 채용 절차에 큰 기업들이 가끔씩 사주 보는 사람이나 관상 보는 사람 채용하는 거 알지? 오래 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태도가 중요한지 알겠어? 태도, 생김새.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지? 모의고사에 실제로 나왔던 거야. 사람이 편견을 갖고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때 얘기했잖아. 호랑이나 사자 같은 포식자를 만날 때마다 위험하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지. 겉모습으로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생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편견을 갖는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 말인지 되냐? 실제로 내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옷을 못 입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안 좋은 평가를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생물학 이게 진화론적으로 옷을 이상하게 입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거래. 친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래.
짧은 영상에서 봤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입고 다니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주위에 친구가 없구나, 말해줄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옷을 못 입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옷을 왜 잘 입는 사람을 좋아해, 이런 거? 이런 영상이 나오더라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 보면은 얘 쉽지 않거든? 얘 오늘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니까 별표 2개 칩시다. 별표 2개 치고 9월 모의고사나 수능에 출제될 만한 토픽이 있거든? 같이 보면은 그 네모칸부터 실제로 뭐라고 주장이 될 수가 있냐면, 봐봐. 집단적으로 최적의 가격 있죠. 그러니까 소셜리가 사회적으로잖아. 사회적인 거는 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거다. 소셜은 집단을 포함해. 집단적으로 최적의 가격은 그것의 사용에 대한 이츠가 또 힌트가 될 수 있겠네. 그건 빵운이래, 빵운. IE, 즉 대중이 무료, 액세스가 계속해서 수특에서도 접근권이라는 명사로 나오고 있다. 대중이 무료 접근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야 될까? 카피라이트 무슨 뜻이야? 저작권. 이거 바로 그 단어 봐봐. 카피가 뭐야? 복사하는 거지. 그치? 복제할 라이트, 권리야. 그게 바로 저작권이야. 되냐? 저작권이라는 게 구조화되어 있답니다. 그랜트, 부여로서. 익스클루시브 라이트 무슨 뜻이야? 배타적인, 독점적인데 너네가 선생님 강의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대. 이 6명이. 그건 무슨 뜻이야? 너네가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어. 내 강의에 대해서. 그러면 너네만 들을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배타적인 권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배타적이라고 하면 니들 못 알아듣으니까 독점적인 권리로 외워라. 독점적인 권리의 부여로서 구조화되거든? 무엇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야? Reproduction? 복제 또는 사용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죠. 근데 일시적인 기간 동안이야. 평생은 아니야. 이게 바로 저작권이거든? 저작권에 대해서 지금 정의 내리고 있는 거다. 리프로덕션이 생물학 관련해서 나오면 뭘로 해석해야 돼? 번식이야.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위에서 세 번째 줄. 독점적인 기간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시스템이라는 게 컴프로마이즈, 모이기 때문이야. 타협, 절충이기 때문이야. 두 가지 목표 사이에. 두 가지 목표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동격으로 부연 설명하죠. 뭐야? 하나는 창작, 하나는 그쵸, 활용, 유틸라이제이션. 되냐? 1번 동그라미 오른쪽. 봐봐. 목표가 2개잖아. 2개였을 때 하나는 원으로 지칭하고 다른 하나는 the other로 지칭하는 거 알죠? on the one hand. 한편으로 작품의 창작이라는 것은 최대화가 되겠죠. 어땠을 때 사람들이 저작권을 많이 만들까? 창작자가 뭐하면? 그 만든 사람이 그 본문상으로 해석해. 맥시멈 뭔 뜻이요? 최대의 가능한 보상을 즐긴다면.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최대한으로 보상받잖아? 그러면은 작품의 창작이 최대화되겠죠. 근데 다른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독점적인 ownership 무슨 뜻이야? 소유권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 제한된 접근권. 그 작품에 대한 대중에 의해. 뭔 말인지 됨? 봐봐. 지금 3번 동그라미 위에서 우리가 해석한 것에 의하면 대중이 접근을 해 못해? 못하죠. This is because 어떻게 해석해? 왜냐하면 이거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 This is because 뒤에. 왜냐하면 나오고 이유죠. 봐봐. 3번 동그라미 왼쪽에서는 독점적 권리 그 소유 때문에 대중이 사용을 못한다고 했잖아. 왜냐하면은 지적 재산권이라는 게 공공의 선이라는 특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 3번 동그라미 왼쪽에서는 그거 못 쓴대. 작품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어 있다고 했잖아. 왜 그러냐면은 지적재산권이 공공의 선에 대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의 특징? 공공의 이익이려면 사람들이 쓸 수 있어야 되잖아. 글의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답을 3번에 넣으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끝.
그러니까 결국에 this is because this is why 이거 알면 되는데 어떻게 외우면 쉽다 했어? 그가 잘생겼어. 그래서 내가 그를 좋아한다고.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 this is because랑 this is why 중에. 그래서 this is why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쵸? 원인 이유.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그쵸? 그래서 결과죠. 되냐? 얘 바꾸면 내가 그를 좋아하거든? 여기에는 뭐 들어가면 돼? 그쵸? 왜냐하면 되냐? 왜냐하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왜냐하면 그가 잘생겼거든. 그러니까 얘가 결과지. 그 다음에 얘가 이유지. 그럼 거기 한번 봐봐. 그 this is를 because로 원인이 뭐? 결과가 뭐야? 결과가 어디 있는 거야? 그죠? 그 네모칸에 있는 그 문장이 결과인 거야. 빨간색 펜으로 결과라고 써봐. 결과. 결과가 뭐야? 사회적 최적의 가격이 뭔 거야? 빵원인 거죠. 빵원이어야 한다잖아. 그 결과가 인디드로 시작하는 그 네모칸 문장이 왜 빵원이어야 돼? 이유가 뭐야? 공공의 선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두 이롭게 하고자 하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 이유 되죠? 왜 3번에 들어가야 되는지. 미닝부터 분사금리죠. 뭐를 의미하면서 지식이나 혹은 지적 에스테틱, 미적 개념의 사용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고갈시키지 않거든. 데미지칭하는 건 뭘까? 뭐를 고갈시키지 않아? knowledge or aesthetic concepts라고 보면 되겠는데? 데미지칭 하는 거 knowledge or aesthetic concepts. 그 다음 세미콜론 오른쪽으로 주어는 유주다. 사용이라는 것은 어떠한 marginal cost, 별표 단어 2개 보이죠? 한 개의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 니네가 알고 있는 게 보통 뭐야? 노래잖아. 아이돌들이 무슨 저작권 침해했다고 많이 하잖아. 노래 비슷해서. 노래를 많이 들으면 그게 다라 노래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4번 동그라미 오른쪽. 도는 연결어로 무슨 뜻이야? 도, 연결어. 비록 뭐뭐일지라도는 부사절 접속사로 써고, 도는 연결어로는 무슨 뜻이야? however 같이. 하지만이란 뜻이 있다. 도, 하지만, 연결어. 응? 명백히 하지만 동명사 주어져 allowing? 허용하는 거야? 하지 않는 거야? 허용하지 않는 거죠. 어떠한 비용도 허용하지 않는 거 있잖아. 그 저작권의 사용에 대해서. 근데 이건 뭐를 의미해?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창작자에게.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뭐 할 수 없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인센티브, 동기부여책을 제공하는. 창작할. 되냐? 그렇다고 빵원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해? 창작자들이 야, 니네가 뭔가 만들었는데 다 무료로 배포해버려. 그럼 니네 어떻겠어? 안 만들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다. 5번 동그라미 Compromise Solution. 절충 해결책으로서 사회라는 것은 독점의 원리를 선택한 거죠. 제한된 기간 동안만. 창작자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이롭게 쓸 수 있으니까. 저작권이 그러니까 왜 나왔는지 알겠죠? 그 사람 이익 지켜주려고 만들어 준 것도 있죠. 근데 공유하라고 만들어 준 거야. 공유. 너만 갖고 있지 말고. 뭔 말인지 되냐? 답이 왜 3번인지는 알겠죠? 알겠어? 집에서 한번 여러 번 읽어봐라. 그 다음에 길거든 쓰는 게 그 밑에 한번 써봐. 그 공간 많은 거네. 저작권이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intellectual property라고 나오잖아.
프로퍼리티 워드마스터 단어에 뭐라고 나와? 재산권이라고 나오죠. 재산권. 지적 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머리에서 나온 지식을 재산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지적 재산권이거든. 그 중에 하나가 카피라이트야. 저작권. 한마디로 저작권. 그 노래나 뭐 책이나 이런 거 있잖아. 기사나 사진, 문구 이런 거. 이런 게 지금 카피라이트에 해당하는 거고, 특허는 영어로 뭐야? 특허요, 아줌마. 페이튼,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얘는 진짜 9월, 10월 수능에 나올 만한 토픽이거든. 특허권. 특허랑 저작권의 차이가 뭐냐면, 특허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보호하는 거야. 기술. 니네 보이냐? 네. 기술을 보호하는 권리로 기계 제조법. 그거 기억나? 벨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전화기를 만든 건 아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먼저 특허 신청을 해버렸어. 전화기나 뭐 전구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전화기나 특정 전화기나 전구가 아니라 그걸 만드는 제조법이겠죠. 과정 같은 거. 여기까지는 괜찮냐? 그 다음에 그 저작권의 특허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은 얼마 정도, 야 니네가 노래를 썼단 말이야, 혹은 소설을 썼어, 시를 짓거나 어느 정도 보장해주면은 창작할 거. 30년. 30년, 70년. 그치, 죽고 70년. 니네 죽고 70년. 부모님한테 빨리 그 저작하시라고 하라고. 어? 창작자 사후 70년. 엄청나지 않아? 좀 너무 긴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특허는 짧아. 3년. 아, 너무 짧은데? 30년. 특허 발행 후, 비슷해. 특허 발행 후 20년. 왜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저작권 같은 거에는 결과적인 창작물이잖아. 노래나 책이나 기사, 사진 같은 거. 근데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잖아. 기술이라 이게 모의고사 1학년에 무슨 질문이 나왔냐면 세계 1차 대전인가 2차 대전 이후인가? 그 전에 비행기 제조하는 회사들이 있거든? 니네가 타는 그 비행기 있지? 그 에어크래프트, 에어라인 메이커들이 서로 막 특허 전쟁을 했다는 거야. 보잉 707이라는 단어 들어봤어? 네. 보잉 707이 보잉이라는 비행기 만드는 회사에서 지은 모델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큰 비행기 제조 회사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특허. 내가 이거 특허 내는데 너 이거 왜 써? 이거 왜 써? 하면서 서로 싸우니까 산업이 어떻게 돼? 발전을 못해서 미국 정부가 끼어들었대.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특허나 저작권 같은 게 전부 다 같이 공유해서 잘 살아보자고 만든 건데 자기 이익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글이었거든? 그런 걸 얘기하는? 특허권을 내면은 누구나 특허를 볼 수가 있어서 그 기술을 알 수가 있대.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20년 동안은 보호해주니까. 그러니까 서로 발전하다는 측면에서 20년밖에 안 둔 건가 싶기도 해.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한, 이거 니네 보는 질문이었을걸? 니네 이거 보면 봤어, 그치? 네. 저희 특허 덤불. 페이턴트 피켓을 막 지나가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막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한 질문이 있었고, 내가 보기엔 이거는 안 나올 것 같고, 페이턴트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갖고 가고, 내가 이거를 찾아보면서 찾았던
게 이거야. 트레이드 에드레스.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 순서 배열이나 드레스.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개념을 설명하는 거요. 영어 한글로도 트레이드 드레스인데 이게 뭐냐면 물 얘들아, 지적재산권이 예전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우리 수렵채집인일 때는 없어요. 산업혁명 전에는 경영학과 있었어 없었어? 없어요. 왜 생겨난 거야? 그런 거 전부 다?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거 알지? 실제로 지적재산권이라는 것도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지적재산권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생겨났거든? 이 트레이드 드레스도 내가 보기에는 꽤나 최근의 개념일 것 같은데 대량 생산을 하게 됐잖아. 대량 생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채윤이네가 예를 들어서 스웨터를 만드는 집이었단 말이야. 이 용현동 맞냐? 여기 무슨 동이야? 용현동 마을에서 스웨터를 만드는데 채윤이네가 너무 가내 수공업으로 스웨터를 잘 만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막 채윤이 거를 따라하기 시작해. 근데 질이 좋지도 않은데 괜히 채윤이네에서 만든 스웨터인 척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만들어낸 거야? 채윤이네가 뭐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스웨터가 좋고 이거 우리가 만든 스웨터인 걸 알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가 탄생하게 돼? 로고. 그쵸? 브랜드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우리가 나이키, 아디다스나 명품 브랜드들 이름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 뭐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뭔 말인지 돼? 그러니까 트레이드 드레스도 그것과 관련된 건데 코카콜라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있지. 병. 그 동그랗고 그 얇은 병. 그거를 펩시에서 쓸 수 있을까? 없어. 왜 트레이드 드레스에 걸리는 거야?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가 어떤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면은 걸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되냐? 삼성이나 애플 앱 로고 디자인이 그랬는데 그 메모 앱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알람 그 어떻게 뭔지 알지? 그게 애플이 소송 걸었거든? 갤럭시한테? 우리 따라했다고 애플이? 로고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졌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삼성하고 애플하고 지적재산이든 기술적인 건지 지들끼리 막 소송 건 게 아마 지금도 진행 중인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왜? 라이벌이니까 못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게 기억이 나. 기사가 삼성이 한번 패소한 적이 있거든? 패소한 적이 있어서 벌금을 내야 됐어 애플한테. 그래서 삼성이 빡쳐가지고 100원짜리를 트럭에 한 트럭 실어서 애플 본사에 갖다가 100원짜리였나 그게 10센트였나 기억이 안 나. 그 기사를 봤던 게 기억이 나고 빼빼로 그치? 빼빼로 vs 포키는 포키가 일본 뭔지 알지? 맛있잖아. 얇은 포키 존맛인데 여튼 그 포키가 빼빼로한테 소송 걸었어. 우리 따라했다고. 그러니까 길다란 과자에 초코 묻힌 그게 우리를 떠올리게 한다는데 뭐 결국에는 포키가 졌대요. 별로 그렇게 상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나. 그러니까 되게 그게 솔직히 기준이 없잖아. 누구 생각을 따를 건데 내가 노래 창작하고 이런 거 어떻게 되게 애매하지 기준이. 이런 거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변리사야 별리사. 특허 관리해주는 사람. 뭔 말인지 되냐? 여튼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토픽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법학과 가면 이런 거 배우겠죠. 특히 법학과 중에서도 특허법이라는 강의를 듣게 되면 그 과목을 듣게 되면 이런 걸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갖고 가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관련된 글이 나오면 트레이드 드레스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사례가 나오면서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4번. 너무 어려워. 내용은 100%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보면 봐봐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 Few people would argue 하면 이게 뭐라고 해석하는데? 사람들이 해석해봐. Few people would argue 이게 어떻게 해석할 거야? 사람들이 주장해 안 해? 안 해. 사람들이 거의 주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that 이하는 일반적인 통념이 아닌 거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겠죠? 사람들이 뭐라고 거의 주장하지 않냐면 도우즈 후랑 똑같다. 도우즈의 동사는 어디 있어? are, whose부터 certificate까지 동그란 괄호죠? 똑같아 도우즈 후랑.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poetry는 시거든? 시에 대한 취향이라는 게 school certificate, 별표 단어 중등 교육 수료 시험에서 생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등 교육 수료 시험을 보는데 통과를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중등 교과서에 나오는 시를 잘 알아 몰라? 몰라. 잘 모른다고 생각. 그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시라는 거에 조금 무감각한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이 봤을 때.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에 poetry는 뜻이 뭐라고? 시죠. 포임은 poetry 아이유의 러브 포임 있잖아. 둘 다 시죠. 포잇은 시인. 헷갈리지 않아? 얘는 문학 작품 문학의 종류로서의 시야. 그 시 하나하나는 포임이고 뭔 말인지 되냐? 개별적인 시 하나하나는 포임. 얘는 뭐 시, 소설, 수필 그 문학적 종류로서의 포이트리고 이게 어디로 들어갈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너무 어려워. 보자. 맞춘 사람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뭐라고 설득해? 그들이 메케니컬 사실 너네가 알고 있는 뜻 뭐야? 기계적인, 여기서 수치적인 둘 다 외워? 수치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들 스스로를 설득하죠. 또는 그들이 이런 말 하지 않아? 한국어에서도 아, 나 좀 수에 대한 머리는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하죠. 똑같죠. 그들이 수에 대한 어떠한 머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들 스스로를 설득한답니다. 이거 뭐 have had for it 무엇에 능하다? 뭐 그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 수학 같은 거 잘 못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확신이라는 게 사역동사네. 그들로 하여금 좀 둘러싸여 있도록 느끼고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 같답니다. 그러니까 아, 나 이미 못해 그러면서 안심하는 거죠. 나 이미 못하니까. 그리고 물론 save 뒤쪽으로 목적어 2개 나온다. 댐의 네모가로 어부터 트러블까지 네모가로 얘 save A, B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save A, B 하면은 A에게서 B를 덜어주다. 그럼 이 해석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이러한 확신이라는 게 그들에게서 많은 트러블, 수고를 덜어주는 거죠. 난 이미 못하니까. 하지만 독자들 있죠. 근데 어떠한 독자냐면은 머리를 갖고 있는 독자들 있잖아. 어떤 것에서든 즉 유능한 독자들은 꽤나 확신한답니다. 유능하다고. 무엇에서? whatever부터 끝까지 네모가로 그가 실제로 그의 마음을 두고자 원하는 것, 즉 너네가 외운 단어로 하면은 그가 실제로 전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유능하다고 꽤나 확신한대요. 그러니까 겉뒤로 독자는 우리가 글을 읽고 있으니까 우리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확신한다는 거야? 그들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한대. 1번 동그라미 오른쪽. 그의 흥미는
his는 누구를 지칭해 여기서? 리더죠? 독자의 흥미가 뭐라고 한번 가정해보재? 예를 들어보재? 수학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 보통 근데 이 흥미가 어때? 죽임을 당하죠. 즉 꺾인답니다. 루틴 너네가 알고 있는 뜻이 뭐야? 일상적인 가르침, 즉 판에 박힌 가르침에 의해 꺾인대. 되냐? 수학에 흥미 있었는데 학교에서 배우니까는 재미없어졌다는 거죠. 이그젝티브부터 세모가로. 이게 뭐랑 비슷해? 대부분의 과학자의 literary, 문학적 흥미라는 게 꺾이는 것처럼. 무엇에 의해서? setbook, 시험 대비 필독서에 의해서, 셰익스피어의 희극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흥미가 있었는데 학교 교육에 의해서 꺾인다는 거죠. 판에 박힌 가르침이나 시험 대비 필독서니까. 그러니까 2번 동그라미 왼쪽에서는 흥미 있었는데 꺾였죠. 근데 봐봐, 예은 뭐라고 해석하면 돼? 봐봐.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right of라는 단어를 알면 쉬웠을 것 같긴 하거든. 얘가 무슨 뜻이래?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하다. 그들은 기꺼이 많은 지적 기쁨, 과학적 기쁨을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한다? 여기에서 만약에 2번 동그라미가 답인지 몰랐다면 왼쪽 문장에서 대의로 갖고 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 누가 과학의 지적 즐거움을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할까? 일단 대의는 주체는 사람일 확률이 높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2번 동그라미에 답인지 모른다는 전제 하에. 리더. 아니 미친 대이면 일단은 단수야 복수야? 복수잖아. 그러니까 사이언티스트밖에 없잖아. 사이언티스트. 답을 모른다는 전제 하에. 야 근데 과학자가 과학의 지적 즐거움을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하겠냐? 아니니까 답을 2번으로 넣어 그냥. 그렇게 푼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냐? 그렇게 풀어 그냥. 그리고 이 2번 동그라미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그 2번 동그라미 왼쪽에서 학교 교육이 사람들의 흥미를 꺾는다고 했잖아. 근데 그 네모 안에서도 학교 교육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묶던지 되냐? 그렇게 가자 그냥. 2번 동그라미 오른쪽. 하지만 그들은 많은 과학의 지적 즐거움을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을 한답니다. 마치 그들이 오직 특별한 캐스트, 유형의 사람들의 정신에만 속해 있는 것처럼.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뭐야? 무엇이 특별한 유형의 사람들의 정신에만 속해 있을까? 대의. pleasures죠? 그 기쁨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 같은 것을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네. 3번 동그라미 오른쪽. 근데 과학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아니야. 그것은 폭넓어. literal. 그것의 이름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큼 폭넓어. 즉 지식. 과학이 지식이라는 뜻이거든. 그 생각 있죠. 전문화된 마인드 하면 마음이나 정신이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얘들아 글쓴이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과학이 특별해? 안 특별해? 3번 동그라미 오른쪽으로 1번 형광펜 쳐. Science is not a special sense. It is as wide as the literal meaning. knowledge까지.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응? 5번 동그라미 오른쪽 봐봐. 이걸 이해해야지 뒷문장이 이해가 되거든. 전문화된 정신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에 비해서 현대적인 거랍니다. 전문화된 사람만큼, 즉 과학자. 근데 과학자가 어떠한 단어야 얘들아? Which is only 100 years old. 뭐시여? 어떠한 단어예요? 과학자라는 게? 100년 해서 어떻게 할 거야? only니까.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어떠한 단어야? 동격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잖아. 과학자라는 건 어떠한 단어야? 이 사람이 보기에. Which is only 100 years old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쵸? 100년밖에 안 된 단어라고. 그러니까 과학 원래 다 했었거든? 근데 과학자 이거 100년밖에 안 된 거야.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다.
100년은 이 사람이 보기엔 엄청 짧은 기간인 거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우리한테는 길게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과학이 특별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중등수학, 중등시, 중등 문학작품 이해 못한다고 거기에 무감각하거나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에 70페이지 70이랑 70페이지에 있는 두 지문은 전부 다 안 할 거거든? 부분적으로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젠장 봐봐 그 요약문 보자. 요약문 던부터 프라이빗까지 무슨 괄호를 묶으는데? 세모 괄호죠. 사적으로 되어질 때 사적이란 우리 좀 사적으로 얘기하자. 이게 무슨 말이야? 따로 누구 있어? 없어. 즉 다른 사람이 없는 데서 되어질 때 공격 있죠. 우리의 노출된 자기 이미지에 대한 공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빈칸을 의심하도록 만든답니다. 답 뭐야? 1, 2, 3, 4, 5? 1이죠.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의심하도록 만들죠. 이거 답 어디서 유추했어? 정체성. 어디? 그쵸. 그 부분이죠. 그 1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보여? They might make us doubt that we're who we think we're. 그 부분 보여? 그 부분에서 A를 유추하면 된다. 아이덴티티.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we're who we think we're인데 봐봐.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나는 나다. 이거야. I am who I am. 난 나거든? 나는 나로 존재한다. 이거거든? 되냐? 써놔. 이걸 알아야지 해석이 돼. 나는 나야. 그러니까 즉 이게 정체성이잖아. 정체성. 나는 나라는 게. 봐봐. 이거를 안다는 전자에 아까 데이부터 보면은 아까 A 쓴 거 있죠. 빨간색 펜으로.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도록 만든답니다. 따라왔어 지금? They might make. 근데 뭐를 의심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디를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은 똑같아 구조가. We think 동그란 가로로 묶어. 그럼 we're who we think who we are이지. I am who I am 똑같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인 것을 의심하도록 만든다. 즉 정체성을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거기에서 정체성을 캐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약문 다시 더 뒤로 하지만 public 즉 공공장소에서 즉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되어지면 공격이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우리의 사회에서의 뭐를 손상시켜? 스테이터스는 어디서 끌고 왔어? 그쵸, 스탠딩이죠. 밑에서 6번째 줄 스탠딩 되냐? 사회적 계급에서의 스탠딩 지위를 제퍼다이즈 별표 단어 위태롭게 한답니다. 되냐? 그렇게 끌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이거는 얘들아 남자와 여자의 감정의 차이가 있대? 없다는 글이죠? 요약문 봐. 랄슨이랑 플렉이의 연구라는 게 yielded 산출해냈답니다. 어떠한 결과를 산출해냈어? 상반되는 contradictory죠? 상반되는 결과를 산출해냈는데 전통적인 고정관념의 성 차이에 있어서의 감정이 그리고 뭐를 보여줬어? 남성과 여성이 거의 어때? 그들의 감정에 있어서 identical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거 답 4번으로 한 친구 있을 텐데 일단 contradictory는 어디에서 갖고 올까? 상반되는 결과라는 건 어디? 그쵸. No gender differences 어떠한 성별의 차이도 없었죠.
그 다음 오른쪽 문장 Men and women were remarkably alike. 어땠어? 그쵸? alike 비슷한 부사로는 둘 다라는 뜻이 있었다. 비슷했죠. 정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unlike에서 그 선택지 3번의 B의 identical을 끌고 오면 돼 또. 근데 봐봐, 잘 봐봐. consistent도 되는 거 아니야? consistent? 안 돼요? 왜 안 돼? identical도 일치한이라는 뜻인데? 아, consistent가 일관된이라는 뜻이 있거든? 봐봐, 밑에서 두 번째 줄. 남성과 여성이 거의 일관됐냐? 그들의 감정 상태에서 계속 일관된 감정 상태를 보여줬어? 그건 아니죠. 일치하긴 했지, 둘이. 근데 둘 다 일관되진 않았죠. 어디에서 그걸, 야, 감정이 실험 내내 일관됐다는 건 무슨 뜻이야?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 일관됐다는 거. 그러니까 consistent는 일관되는, identical은 일치하는 이거든. 그러니까 어디에서 일관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쵸? 컨티뉴언 뒤쪽으로죠? 밑에서 다섯 번째 줄 strong bad emotion. 강력한 나쁜 감정도 느끼고 강력한 좋은 감정도 느끼고 mild 중간 정도의 나쁜 거나 중간 정도의 좋은 거. 뉴트럴은 무슨 뜻이야? 중립적인 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으니까 consistent는 아니다. 근데 consistent가 실제로 일치하느냐는 뜻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 수능에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뭐만 해도 되냐? 네. 그렇네요. 40분까지 들어봅시다. 40분. 질문 2개 더 해야 되거든? 뭔데요? 그냥 학익에 있어. 학익이 나 제일. 네? 학익이 제일 나. 학익. 아니 5년 대접해줘야지. 생존자인데 2명. 아기기 제일 나. 니 소수민족의 서름을 알겠어? 니네가? 다수민족이? 인일이 있었네요. 어? 인일. 이내일 2명 소수민족. 아니 그 선택지 중에. 이내일 괜찮아. 이내일 괜찮아. 개인적으로 나 학익여고 추천하고 학익 이내일 딱 두 학교. 인명은 안 돼. 5년은 문제가 조금 더러워. 내신 문제가 더러워. 그래서 비추. 학익이나 이내일이 좀 문제가 괜찮아. 근데 더러운 건 치고 등급 말이죠. 점수 치고 등급. 머리 좋다. 아 문제가 이상해 5년여고. 샌들이 좀. 또 말 조심해야지 또. 영상 나 어제 그 마지막 사랑니 뽑았거든. 근데 얘기했지 사랑니 뽑은 거 몇 번. 네, 그렇지 않다고. 너네 이빨에 박혀있는 나무를 뽑는 느낌? 같이 하면 안 그러니까 오히려 안 아픈데 무슨 느낌이냐면 그 벤치 같은 걸로 이빨에 뽑거든? 근데 이게 마취돼 있으니까 뽑는 느낌이 아니라 그 벤치로 니네 잇몸을 누르는 느낌이야. 자꾸 압력이 느껴져. 고통이 아니라. 그래서 꼬맸거든? 꼬맸는데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 볼살이 많다는 거야. 볼살이 많아서 몇 번 더 꼬맸대. 근데 내가 너네 롤 안 하지? 롤에 뽀삐라는 캐릭터가 있어. 뽀삐라고 볼 이따만 하는 거야. 근데 예전에 별명이 그거에서 뽀삐였어. 헐, 그래 저 이유밖에 때 별명 뽀삐인데. 그 뽀삐? 그냥 강아지 뽀삐에서. 웃겨. 나 갑자기 네가 그 얘기해서 까먹었잖아. 내가 학교여고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되게 통통했단 말이야. 통통해서 원래 볼에 살이 많아서 애들이 맨날 내 볼을 막 만졌어. 한 번만 만지게 해달라고 막 하면서 나 이제 한 번만 만지게 해달라고. 내가 곱슬머리라서 임지연보다 더 임지연은 그냥 부스스하고 좀 괜찮은 내추럴한 나 진짜 개곱슬머리 있지. 그거 기르면 이렇게 그거 알아? 아프로칸 머리처럼 이렇게 빵빵빵빵 진짜 그런 머리였거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묶잖아. 이렇게 사람이 머리를 묶으면 머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영자처럼 돼요. 여기만 이영자처럼 돼.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묶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렸거든?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니까 막 애들이 나 그게 너무 자꾸 만지는 거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만지게 해달래. 제발 한 번만. 그때도 단발이었어요? 그때도 단발머리 했다가 그 고3 때 매직을 했었는데 그래서 애들이 막 마치 연예인 들어온 것처럼 내가 수능이가 끝나고 매직을 했거든? 내가 딱 뒷문에 들어온 애들이
왜냐면 항상 곱슬머리였는데 매직하고서 오니까는 평소에 몇회 정책이에요? 몰라. 거기 10 몇 회일걸? 이거 뒤져보자. 10 몇 회? 10 몇 회. 아 고등학교 때 난 되게 힘들었어. 쌤때 선생님이 지금 학교에는 아무도 없겠죠? 왜냐면 4년인가 몇 년마다 로테이션 돌지 않냐 선생님들 다? 그래서 아마 다시 왔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어. 요즘 그래서 다 들잖아요. 그러네. 아니. 너 다시 돌아왔을 때 맞잖아. 몇년 전에 이랬었는데. 아니 근데 그때도 그 인명여고에서 온 정치 선생님이 있었거든. 그 선생님이 엄청 화냈어. 학용여고 진짜 개엉망이라고 하면서 입시에 대한 제도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완전 우리한테 화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니네 말하는 거 보니까 똑같네. 지금도 시스템이 없는 거잖아. 10 니네랑 나랑 몇 살 차이야? 10 아니야 띠동갑 내 남동생이랑 띠동갑인데 14년? 14년 차인가 13년 차일걸? 쌤 몇 살인데요? 나 33. 그러면 14. 14년 차이야? 오, 별로 안 나요. 별로 안 나죠 그 정도면. 언니면. 그래 나이 차이 좀 많이 나서 언니 14년. 이모. 야, 내가 너네 이모 나이 아니지 않아? 딱 그 애매한 중간 나이가? 친척 언니. 쌤이랑 나이 같은 연예인인데 저희가 언니라 부르잖아요. 언니나 오빠라 부르니까. 언니랑 그러면 되고. 이모 언니. 진짜 소름 돋았어. 그래 니네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 볼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진짜 나중에 같이 마시는 술 같은 거 마실 때 이제 예약 무슨 할것 같아. 생각만 해도 기빨린다 그 술자리. 거기서 조용히도 못 시키잖아. 여튼 71페이지에 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전부 다 해석 안 할 거거든. 보면은 이거 토픽이 뭐야? 본문상에서 예습해온 사람은 알 수 있잖아. 토픽이 뭐야? 상황과 그 사람 행동. 그쵸? 토픽이 나와 직접적으로 과학 이렇게 똑 떨어지게. 기인오류. 그쵸? 기본적 귀인 오류에 대한 글이거든. 어디에 나와 그 단어가? 가운데. 그쵸? 대쉬 오른쪽에 보여?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3번 형광펜 쭉 쳐라. 기본적 귀인 오류입니다. 기본적 귀인 오류. 이 기본적 귀인 오류가 뭐냐면은 만약에 너네가 숙제 안 해오거나 자꾸 결석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너네를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기본적인 귀인 오류를 저지르는 거야? 왜 너네가 숙제 안 하고 지각하고 결석한다고 생각할까? 기본적 귀인 오류에 선생님이 걸린다면 왜 때문에 니네가 지각하고 결석한다고 생각해? 옛날에 그 스트레스. 그랬던 적 있어. 글을 찾아라. 그래서 찾아. 왜 때문에? 그쵸? 뭐 때문에? 단어 외웠어? Dispositional Factors 보여? 그 대시 왼쪽에? 이게 무슨 뜻이야? 기질적 요인. 이게 무슨 뜻이야? 왜 때문에 결석하고 지각하고 숙제 안 한다고 생각해? 그치? 원래 그래. 기질이 그렇구나. 쟤 원래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기본적인 귀인 오류라는 거야. 왜? 상황 때문일 수도 있잖아. 근데 기질의 탓으로만 하는 것을 기본적인 귀인 오류라고 하는 거다. 3번 형광펜 들어서 Dispositional Factors의 3번 형광펜. 기질적 요인이라고 써. 그리고 여기에 대조되는 개념이 그 요약문의 맨 마지막 줄에 뭐야? Situational Factors, 상황적 요인.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상황 때문일 수 있는데 어떠한 행동을 보고 저건 저 사람의 문제야. 기질이 그렇네, 성격이 그렇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걸 기본적인 귀인 오류라고 한다. 첫 번째 줄 봐봐. 우리가 지각동사죠? 자동차 운전자가 실수하는 걸 봤어. 행동에 대한 결과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나 그녀가 뭐한 거야? incompetent? 무능하네. 저 사람 기질적으로 무능하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귀인 오류다. 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나 그녀가 deflected 별표 단어 빗나가게 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나 그녀의 아이에 의해서. 근데 어떠한 아이냐면 뒷좌석에서 소리 지르는
또는 heard도 지각동사죠. 놀랄 만큼 오미너스 별표 단어. 불길한 소음이 엔진으로부터 나오는 걸 들었다고 생각 안 해. 또는 또 다른 운전자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세 번째 줄에 that 이하에서 설명하는 건 전부 다 무슨 요인이야? 상황적 요인이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해. 그 사람이 무능하다고 생각해, 실수하면. 그게 바로 기본적인 귀인 오류다. 다시 we tend to 찾았지? 네. 우리는 attribute A to B죠. A를 B의 탓으로 하다죠. A가 결과야 원인이야? 결과야. 봐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 즉 결과를 무엇의 탓으로 해? 기질적 요인, 원인. 그리고 이게 바로 기본적인 귀인 오류랍니다. 그 요약문 보면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때 우리는 뭐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냐? 그들의 개별적인 무엇이? 상황. 그쵸? 기질. 선택지, inclination, 기질이라는 게 그들의 행동의 원인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죠. while은 뭐라고 해석하면 돼? 반면에 상황적 요인 있지. 그건 뭐 해버려? 그쵸? 1번 선택지 disregard,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답니다. 가능한 원인으로서. 선택지 2번에 exaggerate는 뭐야? 과장하는 거죠? overestimate랑 underestimate는 알 거고. 뭔 말인지 되죠? 기본적 귀인 오류 꼭 갖고 가라. 다른 그 사람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 4번에 별표 2개 칩시다. 이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골라내기가 어렵거든? 내용을 100% 이해 못하는데 이거 일단은 이거하고 끝냅시다. 보면 그 요약문 보면은 이거 내용이 어렵다. 기술의 목적은 어떠한 걸 만들어내는 거야. 기술. 아까 그 특허권에 나왔던 그 기술의 목적은 어떠한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 근데 어떠한 걸 만드는 게 기술의 목적이야? 그쵸? 기술자의 외부에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게 기술의 목적이야. whether부터 세모가로야. 어디까지? not까지. 그것이 그냥 선택지 1번 놓자. 일반적인 것이든 아니든지 간에 but 뒤로. 하지만 실천적인 지혜의 대시칭하는 건 뭘까? 그것. 목적. 더 꼴이다. 첫 번째 줄에 있는. 그러니까 기술의 목적은 이건데 실천적 지혜의 목적은 personal. 여기에선 사람과 관련된이라는 형용사야. 사람과 관련이 돼 있답니다. 어떠한 점에서? 그것이 사람을 drives, 이끈다는 점에서. 어느 쪽으로? 선택지 1번 무조건 놓자. realization은 무슨 뜻이냐? 깨달음 혹은 실현이란 뜻이 있다. realize, 실현시키다라는 뜻도 있거든. 실현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실현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이게 뭔 말일까? 첫 번째 줄 볼까? 기술과 실천적 지혜의 차이는 end는 여기서 뭐라고 해석하면 돼? 끝의 장소야? end. end가 얘들아 목적이란 뜻이 있으니까 꼭 갖고 와. 목적. 그 다음에 니네 cause를 보통 원인이라고 많이 해석하잖아, 명사로. 근데 이게 또 두 번째 뜻으로 대의라는 뜻이 있어. 큰 뜻. 나는 인종차별 폐지라는 대의를 갖고 행동하는 거야. 할 때 그 대의 얘기하는 거다. cause. 되냐? 대의라는 뜻이 있어. 그걸 안다는 전제하에 end는 여기서 목적이야. 목적. 되냐? 그 목적의 장소에 있답니다. 각각에 의해서 추구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 여하튼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뭐와 뭐의 차이야? 기술과 실천적 지혜. 100%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답만 고르면 돼. 특징 있죠. 근데 어떠한 특징이냐면은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artifact, 인공물 있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물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알아? 그것들의 외적인 특징인데 기술자는 어떠한 걸 만들죠. 근데 어떤 걸 만들어? external to himself, 그의 외부에 있는 걸 만들잖아. 물질적인 상품도 명백하게 퀄리파이에 해당되죠. 그가 만든 물질적인 상품도 그의 외부에 있는 거지. 그것도 해당되고, 하지만 뒤쪽으로 주어가 non material부터 어디까지야?
끝까지죠. 이거 동의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 알죠? So am I, so do I. 나도 그래 할 때 동의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 비물질적인 대상과 동의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 비물질적인 대상과 그리고 state of affairs 하면 단어 외웠죠? 상황, state of affair. 근데 external 붙어서 외부의 상황 또한 두가 받는 동사는 뭐야? qualify죠. 그러니까 만약에 9월 모의고사 29번에 두에 밑줄 쳐져 있어. 그러면은 이 두가 qualify를 끌고 온 줄 알고 맞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두를 뭘로 바꾸면 틀려? 아 미친 어리겠지. 주어가 복수잖아 일단. 뭔 말인지 되죠? qualify를 받는 대동사니까 두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물질적인 것만 해당돼? 비물질적인 것도 해당되죠. 그러니까 A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래서 A에 material이 들어가는 거야. 그 이유는 but 뒤에 so, do, non-material object 때문에 빨간 펜으로 A라고 써야지. but 뒤로 A 빨간색 펜으로 써야지. 거기서 답 선택지 A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다. 그 다음 심지어는 방법과 기술의 작동이라는 것도 그것 자체로 기술의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모든 것 있죠. 기술에 요구되는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이 어떠한 인공물을 생산해내는 것이랍니다. 기술자의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여튼 기술은 기술자의 외부에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있는 거네. 근데 대조적으로 실천적 지혜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람 그 자체래. 실천적 지혜는 사람과 관련이 돼 있답니다. 방식에서 어떠한 방식이냐면 기술이 그렇지 않은 방식이죠. 기술은 외부에 관심이 있는데 실천적 지혜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네. 실천적 지혜를 수행할 때 사람은 그 자신을 향하게 하죠. 어느 쪽으로? 그의 선, 즉 좋음 쪽으로, 전체적으로, in its entirety, 전체적으로. 근데 뭐로써? 인티그레이티드, 통합된 축으로서 인간의 좋음에. 뭔 개소리야, 상관없어. 이러한 좋음이라는 것은 pre-exist, 이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답니다. acting은 분사다. 행동하는 행위자의 마음에 이전부터 존재했던 건 아니거든. 근데 봐봐, 그러니까 결국에 기술의 목적은 내부에 있어, 외부에 있어? 외부죠. 실천적 지혜는 사람 그 자체죠. 실천적 지혜를 누가 행하겠어? 사람이잖아. 그걸 안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지금 not like니까 대조하는 거거든. 사람과는 달라. 근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게 아니라 대신에 그것은 얽힌 형용사 비슷하답니다. 집과. 근데 어떠한 집이야? 그것 스스로를 짓는 집과 같대. 지금 뭐를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야?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짓는 집, 스스로를 직접 건설하는 집. 뭐를 지금 비유하는 거야? 실천적 지혜. 뭔 말인지 이해돼? man building a house는 행위자의 목적이 어디 있어? 바깥에 있잖아. 집 짓는 거니까. 근데 스스로를 짓는 집이라는 건 목적이 그 자체잖아. 밑에서 네 번째 줄, through부터 wisdom까지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즉 인간 존재는 그 스스로를 움직이죠. 그의 fulfillment, 충족을 향하도록. 그러니까 목적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야. 그의 충족. 즉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충족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죠. body는 형용사다. 육체적인 욕구의 그러한 충족이죠. 뭐뿐만이 아니라 삶의 건설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게 어떠한 삶이냐면 대신 목적적 관계대명사다. value 뒤에 없죠, 목적어가. 그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이유를 갖고 있는 삶의 건설이죠. 그럼 봤을 때 요약문 보면 봐봐. 밑에서 세 번째 줄, 하지만 실천적 지혜의 목적은 개인적인 거라는데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점에서 그것이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그에게 좋은 것에 대한 빈칸으로 이끈다. 무엇으로 이끄냐? 실천적 지혜가 사람을 어느 쪽으로 이끌어?
실현이죠. 그 선택지 2번에 B번에 realization을 끌고 올 수 있는 단어는 뭐야? 본문상에서. 못 맞추더라고 앞반에서는. 어떻게 맞췄냐고 물어보니까 material은 고를 수 있잖아 이상. 근데 explanation은 확실히 아니래. 그래서 2번을 골랐대. 그쵸. fulfillment 실현. 그러니까 심지어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뭐야? fulfillment. 심지어 구조도 똑같아.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본문에서 toward his fulfillment죠. 요약문에서 toward the realization. 그러니까 기술은 외부의 목적이 있거든. 인공물을 만드는데. 근데 실천적 지혜는 자기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끄는 실현에 있다는 거다. 목적이 어디에서 발표했는지도 모르겠어. 이해할 필요도 없어. 답만 어디에서 끌고 왔는지 알면 돼. 뭔 말인지 되냐? 네.